오늘 이가라 매니저와 함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약 후강의 장세를 전망을 했는데 제 바람대로 좀 시장이 잘 다행히 올라오진 것 같아요. 이번 주 계속해서 강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사실 FOMC 회의록이라든지 뭐 PMI 지수, 뭐 고용지표 정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PMI 지수는 사실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리도 덧붙이게 된다면 사실 그 부분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뭐 부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변동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게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와 연동된 섹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지표를 봤었는데 20년 통계를 봤을 때 코스닥과 코스피 했을 때 1월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벤트 모멘텀, 뭐 CES라든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CES 같은 경우에도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며칠 전에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좀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은 중국 판호에 대한 게임주라든지 리오프닝 섹터 혹은 콘텐츠 섹터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슈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수급을 짚어봤었죠. 오랜만에 외국인이 큰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짚어봤는데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샀는지 매수 상위 10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주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랜만에 올라온 진단키트 관련주 나노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작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죠. 나노엔텍 반짝 상승일지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엔텍은 갈렸습니다. 팀장님은 고를 두셨고 매니저님은 스탑을 두셨는데 사실 진단키트주가 이제 테마를 탄 걸까 의문이 있었는데 테마를 이제 탄 걸까요, 팀장님? 그 원고가 좀 바뀌었다고 문자를 드렸었는데 사실 X입니다. 아, 나노엔텍 스탑 의견 주셨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사실 진단키트 테마가 좀 단기성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런 의견이실까요, 팀장님? 네, 아무래도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관점에서 보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진단키트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고 있지만 사실 주가의 차트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춘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꺾일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거기다가 감기약 이슈도 있습니다. 감기약 판매 수량을 이제 제한하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된다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급감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섹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만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승했을 때보다는 주가가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주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매니저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스탑을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눌렸을 때 접근은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원래 최대 주주가 SK 쪽에 있다가 최대 주주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단가가 7,600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잔금 납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 납입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노엔텍은 좀 이슈가 많이 붙으면서 주가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빼놓고 본업적인 이슈나 이 코로나 관련 걸 봤을 때는 결국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관련된 범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코로나들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져가기보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코로나는 결국 단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눌린다면 아니면 지금 설날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설날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돼서 리오프닝이 밀리면 오히려 그때가 더 리오프닝 관련 종목은 기회가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진단키트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종목이 더 좋기 때문에 나노엔텍 이런 종목보다는 그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좋지 않을까. 다만 나노엔텍은 최대주주의 변경에 대한 납입일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주가 모멘텀은 조금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나노엔텍에 대해서 두 분 다 스탑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이시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재개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는 기대감에 대부분의 게임주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죠. 오늘 잘 갔던 조이시티,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탑 의견 주시죠. 고! 네, 조이시티는 두 분 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조이시티가 팀장님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도 오늘 되게 잘 갔잖아요. 조이시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두 자리 수급 등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우선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 좀 붙어주게 됐을 때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게임즈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좀 돌고 있다. 판호 주체는 물론 넷마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차트상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학생들 방학이라든지 휴가 시즌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있고요. 특히 물가가 상승하는 기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 카페에 안 있고 게임 많이 합니다. PC방에 맞아요. 많이 있다 네. 보니까 사실상 가용 소비 줄어들면서 게임하는 시간 늘어나게 돼서 그거에 따라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약 3종 정도 나올 예정인데 일단 스탑시트라는 이제 신작이 나올 예정인데 비공개 테스트를 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브컬처 장르 쪽인데 지금 뭐 우마무스메라든지 관련했을 때 흥행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게임이 얼마나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더해서 신작이 얼마나 흥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최대 매출로 찍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실적적인 기대감까지 붙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성수기다.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매니저님은 어떠실까요? 조이시티만의 고의일지 아니면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고의견 주신 걸지? 이거는 어떨까요? 그냥 신작 발표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기 때문에 아랫자리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네.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또 제가 사실 게임을 안 해요.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고 저는 예. 그냥 오히려 저는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를 좋아하고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뭐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게 되면 출시 앞두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벤트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기관대 매수가 붙으면서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조이시티는 오히려 이번에 한 번 더 눌려준다면 눌리고 난 다음에 결국 중국에 대한 이슈는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또 신작 출시도 앞두고 있으니까 눌렸다가 한 번 더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또 괜찮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에 대해서 두 분 다 고 의견으로 일치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선택한 SK 하이닉스 또 안 볼 수가 없죠.
기관 수급은 꾸준히 들어왔지만 오늘 또 바닥권에서 정말 긴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또 중요한 건 꺾이지가 않는 양봉이겠죠. 내일도 하이닉스 갈 수 있을지 고스탑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SK 하이닉스 다행히 두 분 다 고 의견 주셨어요. 우리 팀장님은 그러면 SK 하이닉스 지금 접근 가능하다의 고일까요? 사실상 저는 78,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입니다. 아,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상 확인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반도체 섹터에서 긍정적인 투심이 일어났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기 때문인데 어제 투자세 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세제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통과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이슈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재고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 월가에서 마이크론에서 재고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재고 감소가 나오게 되면 가격을 줄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업황 개선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에서 주요 지표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표가 좋아지게 된다면 다른 반도체 기업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약 6개월 정도 주가가 선반영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3월부터 좀 긍정적인 이슈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거에 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눌림목 매수에서 굉장히 낙폭이 과대돼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7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물론 실적이라든지 다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과 앞서서 반도체를 짚어봤었는데 네. 그럼 SK 하이닉스는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접근 가능하다의 고일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할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하이닉스 종목을 단타 치실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자금도 정말 조금만 사봐야지라고 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그 대량의 대규모 자금이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5년짜리, 그러니까 10년짜리 봉이에요. 지금 10년 이평선에서 지금 약간 반등은 좀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7년도, 18년, 19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로 보여지고 앞으로 하반기 결국 또 삼성전자가 투자를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의 악재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만 확인만 되어주고 실제로 이제 서버가 데이터 서버 향에 대한 매출만 더 나타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가 좀 바닥권으로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뭐 반도체는 이제 좀 사봐도 될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세 종목 다 두 분의 고스탑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그럼 이 수급상위 10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셨을지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 두 분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네, 내일장 관심주 두 분 다 조이시티를 꼽으셨습니다. 두 분의 궁합이 또 날이 갈수록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같은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4,400원에서 4,57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고 목표가는 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하셨는데 매니저님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저는 눌림목 관점인 거고요. 저는 조금 더 매수가 높은데 목표가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700원 정도 내려오면은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올라갈 때 5,000원대 위에서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는 5,030원 단기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많이 밀리게 내려오게 되면 또 흐름 둔화가 이어지는 거니까 저는 손절가는 4,3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조이시티를 탑픽으로 꼽으셨고요. 팀장님은 목표가 5,300원, 매니저님은 5,030원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앞서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무료 방송에서 또 미리미리 점검해 주셔야죠.
네, 제가 무료 방송할 때마다 항상 지수가 밀릴 때는 오히려 현금을 쓰면서 종목을 살 기회이고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더군다나 공개 방송하면서 이제 ETF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를 좀 모아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그게 굉장히 좋게 올라가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굉장히 많이 잘 짜드리고 있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런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1월 달에 또 성공적으로 잘 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9시 40분입니다. 저녁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엔스탑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분은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